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190만 원 월급을 받았거든. 근데 그게 매출이 조금씩 생기더니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진 거야. 그리고 또 지나니까 월 매출이 2억이 넘어간 거야. 그래도 한 달 매출은 1억 정도 돼. 월 매출 1억 정도 되면 그냥 한 1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 쇼핑몰을 어떻게 했냐? 이 생수를 파는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야. 결제를 하고 배송지를 나에게 주문한 고객 집 주소를 적는 거야. 한 개 팔아서 900원의 마진이 취해지는 거지. 단 네이버나 쿠팡에서 어떻게 상위에 노출시키는지 그 방법은 몰라. 내같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본인들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물건을 대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지. 안녕, 나는 올해 3월에 직장 생활 10년 하고 퇴사하고 쇼핑몰과 유튜버를 하고 있는 돈 버는 형님들 정윤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 사실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어. 그 책 제목이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을 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썼다라는 거는 난 엄청 가정적인 사람이야.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워주고 그 일을 내가 다 했어. 아침밥도 내가 차렸어. 그러면 언제 쇼핑몰 하냐? 난 애를 재우고 쇼핑몰 했어. 보통 밤 10시 반에서 11시지. 그럼 11시에 자리에 앉으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미치지. 피곤해. 왜? 나 직장생활 한다니까? 직장생활 출근하지, 퇴근하지, 집안일 하지, 놀아주지, 애 재워주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도 같이 애기 재우면서 꿈나라로 가. 그럴 때는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1, 2시까지는 상품을 등록했어. 상품을 등록해야지 고객이 보고, 고객이 봐야지 살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야. 가장 첫 번째는 상품을 등록한다. 근데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잘 몰랐어. 책을 봤냐? 아니,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지. 처음 내가 상품을 하나 등록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3시간 20분이 걸렸어. 그 유튜버는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품을 등록했는데 나는 컴맹이어서 그런지 3시간이 넘게 걸렸지. 근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마지막에는 5분도 걸리지 않게 됐어. 이게 익숙하면 사람이라는 게 쉽게 하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상품을 하나 등록하고 잠을 잤는데 또 내가 계속 실력이 늘어나고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하루에 4개, 5개, 10개씩 등록이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갈아 넣었어. 그리고 포장할 일이 있으면 편의점도 이용하고 우체국도 이용했어. 내가 회사 다닐 때 어차피 점심시간인 게 있잖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처럼 나가서 편의점에 들러서 상품을 보내곤 했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쇼핑몰 할 때 시간을 얼마 정도 배분해야 될지 궁금하잖아. 근데 정답은 없어. 왜? 하루에 1시간 해도 될 사람은 되고 하루에 10시간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분간하려면 일단은 해봐야 돼.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2달 하다 보면 감이 올 거야. 아, 이거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좀 빨리 된 거를 확인했던 거고, 안 되는 사람들은 또 하다 보면 본인만의 방법이 보일 거야. 이 쇼핑몰이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왜?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쇼핑몰 하다 보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너 어떤 물건 팔아? 왜? 따라하려고 그러지? 나는 닭등파라고 해서 닥치고 상품을 등록하는 그런 파야. 어떤 상품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품을 엄청 많이 등록해. 내가 등록한 상품이 2,000개가 넘어. 그 2,000개 안에는 어른들용도 있고 애기용도 있고 청년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고 정말 많아. 주방 세제도 있고 뭐 슬리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건지도 몰라. 잘 되는 상품을 직접 사는 편이야. 쉽게 설명하면 아까 전에 중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생수 100원짜리를 가지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1,000원에 올려.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하는 걸 하다가 만약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직접 그 본사에 연락해서 물건을 더 싸게 받지.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는 2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 쇼핑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상위 노출이야. 무조건 1페이지 상위 노출되면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리뷰를 보고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팔고 싶은데 물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올린다? 아마도 나는 10,000등 안에도 들지 않을 거야. 왜?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위 노출하냐? 중소형 키워드를 쓰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잖아. 그러면 나는 물 330ml. 왜? 500ml를 소풍 갈 때 아니면 애들 어린이집에 갈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커. 그리고 다 먹지 않아. 그래서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목만 축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300ml나 330ml로 검색할 거야. 그렇게 검색 안 하면 1.5리터도 나오고 2리터도 나오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거든. 근데
물 330ml라고 그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그렇게 상품명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크를 팔아. 그러면 대부분 다 KF94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이런 거 하잖아. 난 그런 키워드 안 써.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큰 머리, 대두, 그다음 특대형 마스크 이렇게. 나도 사실 마스크라고 검색 안 하거든. 큰 머리 마스크라고 하거든. 왜? 내가 머리 커서 귀가 아파. 그래서 귀 안 아픈 대두형, 특대형 마스크라고 상품명을 올리지. 대두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하면 그렇게 파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팔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노출이 돼. 어떻게? 네이버 1페이지. 그러면 머리 큰 사람들은 내 상품을 사겠지. 그러면서 리뷰가 쌓이면 대두 아닌 소두라고 키워드를 검색해도 또 내가 노출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는 그런 수요를 노려서 상품명을 만들면 내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돼. 스마트스토어 하면 안 돼. 늦었어. 레드오션이야. 하지마. 나 혼자 할 거니까. 어디든 레드오션이야. 사실 레드오션이 아닌 적이 어디 있어? 유튜브 레드오션이지. 또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 레드오션, 주식 레드오션. 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중요하지 않고 네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마 90%?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도 포기할 확률이 90%야. 그래서 10% 사람들만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돼. 왜 안 해? 너무 쉬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누군가 따라하지? 근데 아마 3개월 이내에 90%가 포기할 거야.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괴롭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이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지로 몰라가지고 나를 한계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내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돈을 날려서 마이너스 통장에 다 찼어. 그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했던 거고, 내가 집에 돈이 많다? 부모님이 잘 산다?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다? 나는 스마트스토어 절대 하지 않았겠지. 아마 유튜브도 보지 않았을 거야. 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시작할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 위험할 거는 별로 없어. 왜냐면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전화가 오겠지. 이 상품을 왜 파냐? 육두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겁먹지 마. 그냥 상품을 내리면 돼. 정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간다? 그거는 100% 불가능해. 상황이라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또 스마트스토어나 쿠팡도 알고리즘이 바뀌거든. 그래서 정책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지, 그런 주의할 것들 또 어려운 것들을 미리 듣다 보면 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 무슨 일이 생기면 유튜브를 검색해봐. 그러면 아마 또 내 영상이 나올 거야. 그거 보고 따라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일단 한 달에 500만 원을 넘게 번다? 미쳤지. 정말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사실 행복하진 않더라고. 행복이랑 돈이 무관하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책도 있잖아. 내가 읽어봤어. 근데 평균적으로 1년 연봉이 8천만 원 넘어가면 그 행복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대. 한마디로 한 달에 한 500에서 600만 원까지는 돈을 벌면 행복하지만 그게 넘어가면 한 달에 6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행복한 거랑은 상관이 없대. 나는 그런 논문을 보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상위 몇 퍼센트에 들 만큼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어. 그러면 그렇게 한 달에 만약에 1억을 벌었다? 정말 미쳤잖아. 근데 그 1억을 벌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내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루 동안 내가 쓰는 돈이 뭐 해봤자 2만 원에서 3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쓰는 돈은 똑같아.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소고기 먹고 싶다. 난 7년 동안 소고기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와이프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가 몸에 좋지 않다. 돼지고기가 진짜 몸에 좋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지. 자녀랑 홈플러스 갔어. 장난감을 사달래. 그럼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구닥다리, 다이소 장난감을 사주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알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때로는 그럴 때 비참해.
그러니까 나도 알잖아. 사람이니까. 저희가 정말 저걸 갖고 싶은데 내가 설득하는 그 과정이 괴로울 때가 있고 비참할 때가 있어. 집에서 잠들 때 한 번씩 생각하거든. 아, 진짜 쪼잔하다. 추줍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돈을 벌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 어차피 많이 벌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해서 소고기를 먹든 소세지 빵을 먹든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언제든지 먹고 돈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지. 이게 사실 행복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 내 같은 경우는 행복할 때도 있고 이제 힘들 때가 있지. 왜냐면 돈이라는 걸 받으면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무엇인가를 남한테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때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돈과 행복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연관관계가 있는데 뭐 월급이 600만에서 700만 넘어간다? 그러면 월 1000만을 벌든 1억을 벌든 크게 행복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데서 내 계획을 물어보면 난 한 번도 계획을 말한 적이 없어. 왜? 계획이 별로 없거든. 왜냐면 나도 너무 급작스럽게 삶이 바뀌었어. 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쇼핑몰 강사가 됐잖아. 근데 한 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벌게 해주고 싶어. 큰 돈은 아니야.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을 꼭 지어주고 싶은 게 내가 유튜브를 하면 구독자가 지금 9만 명밖에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줘. 그 메일을 보면서 내가 운 적이 많아. 죽기 전에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대부업자한테 두드려 맞아서 숨어서 메일을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자녀를 혼자서 4명 키우는 사람, 대리운전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그 사연을 수백 건도 넘게 받았어.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돈을 준 적도 있고 강의를 준 적도 있고 다 보내준 적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 돈을 주는 거는 해결책이 안 돼. 왜? 대부업자한테 원금 이자 한번 갚으면 다음 달에 다시 또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럼 또 내한테 요청하겠지? 근데 내가 그걸 돈을 계속 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핑몰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하게 됐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 진입했을 때 정말 100만 원 정도는 벌어서 생활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물론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프로그램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맞아. 프로그램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힘든 사람들이 돈을 조금 버는 거를 보고 싶어. 사실 이거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나도 유튜버들한테 메일 많이 보냈어. 근데 한 번도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컨텐츠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메일 쓴 사람들의 마음을 난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딱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들대로 또 생활을 영위하고 나는 그 프로그램을 팔아서 또 돈을 벌면 그걸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할 거야. 그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기부할지. 참고로 나 기부 많이 해. 작년에도 한 2,700만 원 했고 올해는 5천만 원, 내년은 1억 할 생각이야. 왜냐면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엄청 거창한 것 같지?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너희들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온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데 이거는 노동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파이프라인 시스템.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거는 근로소득밖에 아마 없을 거야. 근데 그걸로는 경제적 자유가 불가능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 가지 있지? 부동산 월세도 있고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넣으면 몇 프로씩 이자를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배당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자산에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계속 불려지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 투자보다는 지금 늦는 것 같고 돈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버라이어티한 삶은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분명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 응원할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면 어떤 일인가 일어난다. 화이팅!